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최근 국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 그리고 특검 남발, 또 예산 삭감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신속히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자꾸만 사법 리스크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뺏긴다는 국힘의 위기의식이 존재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힘과 수구 언론 그리고 수구 세력은 왜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청렴하기 때문입니다. 국힘의 경우 윤석열과 김건희의 주가 조작 및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범죄 의혹들을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공천 장사 및 이권 개입 등 국힘 내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국힘이기에 정치검찰에 의해서 탈탈 털려도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그 이재명 대표가 두렵고 무섭고 싫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 수구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공을 하면 과거의 어려운 환경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마련임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처절했던 과거와 달리 성공 후에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그 수구 세력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이명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말하는 그 보수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이명박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재명이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비난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현재 이재명 대표의 비리라고 하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등을 조사 중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리가 뭐 나온 게 있나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 털끝만큼의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치검찰에 의해서 진작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공직 생활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청렴을 지켜왔다라고 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역사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국힘은 윤석열이 친일파 뉴라이트 세력을 대거 정부 요직으로 진출을 시킬 때에도 이를 비호했습니다. 또 식민사관을 드러내면서 일본의 굴종적인 외교들을 펼치게 됐었죠. 실제로 성일정 의원이 일제의 조선 침략에 앞장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힘 의원 시절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침략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친일 사관을 가진 국힘 의원들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역사적 주체성 그리고 자주성을 토대로 해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접근했고요. 또 독도 수호 등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권과 국힘과 달리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대등하게 접근을 해왔던 것이죠. 또한 국가와 국민의 정신과 또 근간을 흔드는 친일파 뉴라이트를 척결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분명한 단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친일과 친일파를 구분하는 그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그 외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친일파 뉴라이트 세력인 국힘, 수구 언론, 수구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재명 대표가 정통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통 보수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정통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서는 민생 정책을 만들었고요.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던 거죠. 자, 이를 방증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의 새누리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했을 때의 자유한국당, 그 국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그리고 무상복지 등 그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것에서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국힘은 말로는 서민과 민생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 민생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수구적 면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윤 정권이 지속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 세수 결손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정책 예산들을 삭감시키게 됐고요. 그 와중에는 또 긴축 재정만을 고집하게 되면서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 침체를 극복하고 막혀있는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국민 25만 원 그 지원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포퓰리즘, 악법이다. 나랏빛이 산더미다. 라고 비난만 하면서 거부권만 남발했습니다. 자, 윤 정권과 국힘은 오직 부자 감세로 인한 그 기업 투자가 경제를 살리게 될 것이고 긴축 정책으로 빚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이루게 되면은 국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다른 정책적인 대안은 제시조차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윤 정권과 국힘이 거부한 양국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국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혹은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 하락할 때에 정부가 시장가격, 그 초과 생산량을 시장가격에 모두 사들인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데요. 윤 정권과 국힘은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생산 과잉을 초래해서 결국 농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식량 자급률이 44.4%고요. 또 곡물 자급률은 20.9%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나마 자급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쌀입니다. 이 쌀 생산량마저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식량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밀을 재배한다고 해서 밀 수입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당장 혈세가 낭비가 된다 할지언정 미래 식량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양국관리법으로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서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또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는 그 국힘, 그리고 수구 기득권, 그리고 수구 언론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고 악마화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악마화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얼마 전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생명을 위협했던 불법 비상계엄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억지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또 이런 양국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부권을 쓰도록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죠. 내란숙의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힘이 보수가 아니라 수구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진 그 청렴함, 그리고 투철한 역사의식, 정통보수적 가치로 인해서 부정부패, 그리고 친일파적 사관, 수구적 행태 등 악하고 불의한 그 국힘의 민낯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드러나는 것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국힘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큰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을 우려해서 국힘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고자, 이재명 대표를 없애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힘과 수구 언론, 수구 세력이 두려워하는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들의 앞길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자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정책들을 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 능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별로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부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